저랑 남편은 솔직히 크게 싸우는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조그만한 걸로 막 싸우고 이렇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수림입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 워홀에 와 있고요. 아마 캐나다 워홀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가족이나 친구랑 같이 올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지금 남편이랑 같이 캐나다 워홀에 와 있는 상태라서 같이 살면 좋았던 점이랑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좋았던 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정착 초기에 안정감이 확실히 다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캐나다 처음 도착하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디서 버스를 타야 될지 아니면 마트는 어디로 가야 될지 집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막 전부 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사실 혼자 이런 걸 전부 다 해결하려고 한다면 조금 막막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걸 같이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감이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비 분담이 확실히 크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235만 원짜리 월세 집에서 살고 있고 이것저것 고정 비용을 다 하고 나면 한 27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이게 혼자서 아예 불가능하냐라고 하면 사실 불가능한 정도의 금액까지는 아니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한 집에 두 명이 일을 해서 이 비용을 충당하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로움이 없어요. 제가 캐나다 워홀을 오기 전에 이런저런 후기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타지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은 외로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일 끝나고 집에 오더라도 한국말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이걸 대화할 사람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외로움이 확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활에 안정감이 생기기는 해서 어떤 사람이랑 관계를 맺거나 뭔가 어떤 새로운 걸 시도하는데 조금 용감함이 생기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단점으로는 친구를 안 만들려고 한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사실 뭐 이거는 차차 극복해 나가보려고 하는 중이고요. 이제 힘든 점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좋은 점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힘든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취업 시기가 갈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남편은 취사병 출신으로 이 주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당에서 모셔가려고 그러고 도착한 지 한 2주, 3주 만에 바로 일을 구해서 일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몇 개의 식당 중에 골라서 가기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물론 취업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는 했지만 한 달 정도 남편보다 훨씬 더 늦게 취업을 하다 보니까 남편은 나가서 일을 하는데 저는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싼 렌트비의 생활비를 오롯이 한 명한테 이렇게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함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예상을 안 한 건 아니라서 돈을 어느 정도 충분히 모아오기는 했지만 이게 심적으로 마음이 조금 아픈 건 어쩔 수 없기는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각자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 생기게 된 문제인데요. 휴무를 맞추는 게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저는 규칙적으로 회사를 나가는 삶을 살고 있어서 저는 휴무가 고정적이기는 했는데요. 남편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스케줄 근무로 이루어지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되게 변동이 많은 스케줄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휴무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둘 다 적응 중이라서 확실히 더 예민해진다 라는 점입니다. 저랑 남편은 한 4년 정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사실 초반에 한 1년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3년 정도는 솔직히 크게 싸우는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처음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차 적응해야 되지 그 와중에 집 보러 가야 되지 진짜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조그만한 걸로 이제 말투 가지고도 막 싸우고 이렇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피크였던 게 저희가 집 구할 때였는데 저희가 막 집 뷰잉을 다니면서 되게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월세가 조금 비쌌어요. 그래서 그 월세를 조율하고 약간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계약을 뒤로 미루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집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완전 멘탈이 나가고 이게 계약을 미루면 집을 뺏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드니까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집을 보러 다니고 겨우겨우 지금 사는 집을 구했는데 이 지금 집을 딱 구하고 나니까 둘 다 조금 안정을 찾았는지
둘 다 몸살 걸려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었습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적응할 것도 너무 많고 모두가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작은 말투, 막 돈 조그만한 문제, 이런 문제로도 충분히 자주 싸울 수 있고 자주 다툴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4년 만나고 결혼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결혼을 캐나다 오기 직전에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이랑 캐나다 오는 날짜랑 한 달 반 정도 기간이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때 솔직히 집 구하는 것도 이상하고 하니까 그냥 각자 집에서 지내다가 캐나다에 오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둘은 캐나다에서 처음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생활 방식 차이, 정리정돈 차이, 식습관 차이, 이런저런 별것들이 다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이 와중에 아까 말했다시피 예민함까지 겹치니까 정말 많이 투닥거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렇게 둘 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싸우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조금 빨리 풀고 넘어가기는 했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안 되셨다면 많이 싸우게 되실 거라는 거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 한두 달 진짜 열심히 싸우고 지금은 그렇게 안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도요? 이거는 사실 남편한테 좀 더 정확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저는 안 싸우고 꽤 안정적이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둘이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 왔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왜냐면 아마 친구랑 오거나 아니면 형제자매랑 같이 오신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이 싸움이 감정적으로 충분히 번질 수 있고 진짜 서로 보내 안 보내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꼭 고민을 하고 오셨으면 하는 점은 어떤 거냐면 최소한 돈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렌트비는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취업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살게 된다면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느 정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돈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셨다면 생활비나 아니면 이런 저희 랜선 집들이 같은 영상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집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자라는 대략적인 계획은 세우고 오시는 게 확실히 싸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만큼 서로에 대한 기대치 너무너무 높이지 마시고 그냥 우리 같이 적응해가는 동료라고 생각하시고 잘 적응하고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에 봐요. 안녕.